안녕하세요. 오늘은 뇌졸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뇌졸중이란 것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뇌에 손상을 주는 것을 말하는데, 뇌 혈관은 막혀도 문제고 터져도 문제인데요. 막히는 경우를 허혈성 뇌졸중이라고 하고, 터져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출혈성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허혈성이나 출혈성 뇌졸중의 결과로서 한쪽이 마비되는 편측마비나 언어장애나 신경학적 이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중풍이라는 단어는 한방학적 용어라 올바른 의학적 용어는 뇌졸중이라는 것이 정확한 병명입니다. 뇌도 하루 24시간 동안 잠시도 쉬지 않고 일하기 때문에, 심지어 잠자는 동안에도 우리가 죽지 않은 이상 꿈을 꾼다든지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든다든지 계속 활동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산소와 포도당을 공급받아야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어요. 심장에서 내보내는 혈액의 약 20%를 뇌에서 먼저 끌어다 쓰고, 우리가 숨을 들이마셔서 들어온 산소의 25%를 뇌에서 소비하게 됩니다. 뇌는 에너지원으로 평소에는 포도당만을 이용합니다. 물론 오랫동안 굶은 극한 상황에서는 케톤체를 에너지로 쓰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밥을 먹으면 간이나 근육세포가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저장한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글리코겐으로 저장했다가 한 끼, 두 끼 굶으면 뇌에서 포도당을 달라고 막 요구해요. 그러면 간에서 이 저장된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바꿔서 뇌에다 공급을 해주게 됩니다. 뇌는 잠시도 포도당과 산소가 없으면 치명적이 될 수 있어요. 뉴스에서 보면 유명인이 쓰러진 후 단 5분 골든타임을 놓쳐서 산소와 포도당이 공급되지 못하니까 결국 회복하지 못하는 것을 보곤 하지요. 뇌세포에는 산소와 포도당이 아주 중요합니다. 한식으로 밥 3끼 적당량 규칙적으로 먹는 사람 중에 건강에 좋지 않은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장수하는 사람의 첫째 조건은 적당량 규칙적인 식사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산소와 영양을 뇌에 공급하는 혈관에는 내경동맥과 척추동맥이 있는데, 내경동맥과 척추동맥 두 혈관 중 한쪽 혈관이 막혀 일시적으로 혈액 공급이 중단되더라도 보통은 다른 쪽 혈관에서 혈액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몸은 이중 안전장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뇌졸중이 발생하는데요. 뇌졸중은 크게 허혈성과 출혈성으로 나누고, 허혈성 뇌졸중은 전체 뇌졸중의 약 87%를 차지하고, 허혈성 뇌졸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혀서 뇌 조직이 혈액 공급을 받지 못해 뇌세포가 죽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허혈성 뇌졸중을 뇌경색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뇌경색은 원인에 따라 대략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째는 혈전성 뇌경색이 있는데요. 이것은 뇌혈관 자체에 동맥경화증이 생겨서 뇌혈관이 좁아지기도 하고, 뇌혈관 내면이 상처받으면서 피떡이라는 혈전이 형성되면서 점점 뇌혈관이 좁아지고 막혀서 뇌세포로 혈액과 영양 공급이 안 되면서 혈전성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색전성 뇌경색인데요. 이것은 심장 판막증이나 심방세동과 같은 부정맥이 있을 때 혈액 흐름이 일시적으로 정체되면서 피가 응고해서 혈전이 생기고, 한편으로는 심장에 가까운 큰 혈관벽에 붙어있던 혈전이 떨어져 나오는데, 이러한 혈전들이 혈류를 타고 흘러가다 뇌로 가는 작은 혈관을 막아서 뇌졸중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경우를 뇌색전증 또는 색전성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전체 허혈성 뇌졸중의 2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혈관벽에 붙어있던 혈전이 떨어지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갑작스러운 운동으로 혈관벽에 지나친 압력이 가해지면서 과부하가 걸리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60대, 70대 정도 되시면 운동도 절대 무리하면 안 돼요. 겨울 동안 운동 못하고 있다가 봄 되면 갑자기 과부하가 걸리는 무리한 등산이나 뛰는 운동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안타까운 사례들을 자주 접하게 되는 이유이지요.
상담하다 보면 지금도 70 가까이 되신 분이 하루 2시간, 3시간씩 너무 지나치게 운동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지나친 운동은 많은 활성산소와 노폐물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것을 스스로 다 해독을 못하면 이것이 또 다른 2차 독소로 세포를 공격해서 노화가 더 빨리 진행되게 됩니다. 무엇이든 과유불급이에요. 지나치면 아니엄만 못해요. 중용처럼 적당히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는 열공성 뇌경색인데요. 이것은 뇌의 작은 혈관이 막히는 경우라서 심각한 장애가 오는 경우는 드물지만 신경 다발이 모여 지나가는 길목에 경색이 오면 장애가 올 수도 있어요. 어찌되었든 뇌경색이 한번 오면 병원에서는 항혈전제, 아스피린 같은 것을 쓰게 되는데요. 항혈전제는 피를 엉키지 않게 하는 장점은 있지만 오래 쓰다 보면 피하출혈로 멍이 자주 들기도 하고 잘못하면 약한 다른 쪽 혈관이 터지는 심각한 뇌출혈 부작용이 올 수도 있어요. 이럴 때 항혈전제는 최대한 줄이면서 천연제품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전칠삼이에요. 혈전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전칠삼을 많이 응용해 보세요. 지금까지 막혀서 문제가 되는 뇌경색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출혈성 뇌졸중에 대한 것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천약사의 건강과 약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